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도영입니다. 네,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관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글로벌 관세 부과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제 시점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 내일 중에는 확정적으로 발표될 걸로 보이고요. 또 상호 관세 또한 이번 주 초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었던 지난주 마감 상황이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내려앉았던 미국 증시,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다소 빠졌던 것을 보충하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 분기를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이번 주에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장전에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온셈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역시 오늘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굉장히 뉴스가 많은 오늘입니다. 저희와 함께 새벽 2시까지 함께 하신다면 미국 투자 생활에 굉장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내용은 역시 관세라고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관세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도 뉴스가 굉장히 쏟아졌고 시장에서도 아주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이럴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라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먼저 열린 아시아장에서도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미국 프리장에서도 오릅니다. 그런데 오르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빠졌던 하락분을 좀 채워넣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위협용으로만 쓰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 살리기에는 나설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건 남아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 현재 풀이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오르는데 그래도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지금 달러 인덱스도 함께 올라가고는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래도 상승폭을 줄여냈네요. 108.07 지나고 있는데 108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혼조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만 해도 4.5 붙여내려고 하더니 현재 또 개장 전 들어오니까 약간의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438 지나가고 있고요. 프리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다우가 0.5% 가까이, S&P 500도 0.5%, 나스닥 100도 0.7%까지 올려주고요. 러셀 2000도 0.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프리장의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죠. 어제 날짜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틸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수입되는 제품들 25%씩 관세 때리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이 뭔가 그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게 트럼프의 예전에 그 호방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다 관세 때리겠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난 거 아니냐라는 포지션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라든지 뉴코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일본 이시바 총리와 대화를 나눌 때 나왔던 의제 중 하나, US 스틸의 인수권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 쪽으로 선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철강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재 티커명 X, US 스틸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 4% 가까이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철강주들도 볼까요? 대부분 꽤나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모트 맥모란이라든지 뉴코어 같은 종목들은 7% 이상의 상승, 스틸 다이내믹스도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런 쪽으로 철강 관련된 쪽으로 수급은 확실히 붙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쪽이 붉은색을 많이 띈다거나 하락을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은 그래도 기분 좋게 월요일장 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가지면서 시장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볼 특징주들은 스틸과 알루미늄 관련주,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라든지 뉴코어, 그리고 스틸 다이내믹스, US 스틸, 알코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오늘 조금 눈에 띕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티펠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 스티펠 같은 경우는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렸어요. 아마도 CEO 관련된 리스크를 지적을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를 492달러에서 474달러로 약 20달러 가까이 내려붙인 그런 스티펠의 목표 주가 하향. 네. 매수는 유지했으나 상당히 시장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콜이 되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쇼피파이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조금 전 실적 발표한 맥도날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맥도날드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던 3분기까지 매출이었고 오늘도 실적 발표의 숫자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동일 매장 매출의 약간이나마의 상승세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맥도날드 언제 프리마켓에서 현재 1.38% 정도 상승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맥도날드 매출 숫자는 EPS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거 프리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맥도날드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메뉴 아니겠습니까? 치즈버거와 제로콕. 네, 제로콕과 치즈버거. 네. 우리 토니 스타크도 좋아하는 그런 메뉴인데 네. 상당히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맥도날드 주가 흐름 굉장히 맛있게 올라가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 외에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온셈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우 온쌤이 제가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또 진출한 기업이라고 네. 부천에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온쌤인데 온셈이가 실적이 현재 5%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제가 어디다 적어놨을까요? 온셈의 실적을 네. 찾고 있는데 EPS가 네.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요. 아하. 역시 매출도 시장 예상치 하회했는데 문제는 EPS가 무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보다는 한 해 전보다 24%가 빠진 숫자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가이던스도 매출 총마진 EPS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부천에 온세미 공장이 있다. 네. 그래서 온세미 코리아 쳐보시면 홈페이지도 따로 있는데 네. 저 쳐봤거든요. 네. 네, 지금 부천 공장에 이제 가동 문제가 좀 있고 오. 전체적으로는 매출 부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소식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번 네. 실적으로 숫자로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리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전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낮에 있었던 아시아장에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마감 보면서 어떤 뉴스들 또 미국장에서 볼만한 것들 있는지 정리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여파에도 AI 반도체 쪽에 수급이 확 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 코스닥이 1% 가까이 올라줬고요. 니케이가 보합, 상해 종합이 0.5%, 홍콩 항생 심천 종합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관세가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다. 플러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쭉 올려 붙여줬거든요.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갔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0.9% 올라갔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정말 오랜만에 거래대금 1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올라가면서 1,451원 2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코스피 기준이긴 한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고 그동안 잘 갔었던
조선, 전력설비, 일부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에 이게 삼성전자 일중이거든요. 2시 부근부터 훅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당정이 AI나 우주 등 10대 여러 가지 기술에 3년간 3조 원을 쏟아붓겠다라고 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미국 빅테크 제체 AI HBM을 싹쓸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HBM의 20% 이상 수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전해졌고 메모리 쪽도 레거시 쪽도 회복 조짐이 보인다. 낸드 가격 인상이 좀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함께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함께 장비, 소재단 두 자릿수의 상승 보여준 종목들 꽤나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일부 하락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8%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혼조적이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있었는데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딱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좀 보면서 우리나라라든지 또 투자 포인트도 함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아시아 동맹국의 새 지도자와의 첫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US 스틸 인수권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또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1조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산 LNG 구매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내일 중국 관련해서는 공동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재확인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정리는 트럼프 체면은 세워주고 실리는 얻어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S 스틸의 일본 제철 인수가 아니라 대규모 투자건으로 좀 선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아니 일본 제철이 왜 이렇게 US 스틸을 사려고 하느냐. US 스틸이 엄청나게 신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23년 기준 대미 투자는 7,800억 달러인데 일본의 대미 투자 잔액이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명문에다가 소프트뱅크와 오픈 AI를 아예 박았어요. 성명문에 소프트뱅크 그룹과 오픈 AI의 협력은 핵심 기술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이다라고 하면서 AI 쪽에서 우리도 발 빼지 않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디서 수입해도 별로 타격이 없대요.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이 8.4%인데요. 어디서 수입해도 뭐 가격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 북한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을 통해서 납북자 문제 해결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을 획득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0.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AI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 양봉이었습니다. 꽤나 잘 올려붙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일요일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는 예상치 하회, CPI는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CPI와 PPI 좀 말씀을 드리면 코어 CPI가 반등을 했는데 이게 긍정적이었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코어 CPI 1월 전월비 상승률 추세가 상단에 올라와 있고 증시 안정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뭐가 좋았느냐라고 한다면 국영기업인 중신증권에서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소비 가격 상승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 공급 최적화 정책에 따른 문화 엔터 가격 산업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점 있었고요. 또 중국 시장에 나온 뉴스들 보시면 TSMC 실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5년 1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지진 영향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매출 같은 경우는 YOY 기준 35% 증가, MOM으로는 5.4% 증가를 했는데요. 최근 지진 영향으로 인해서 25년 1분기 매출이 기존 예상 범위 중 하단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이라든지 성장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장 구조물에도 피해가 없었대요. 전력이라든지 안전 시스템 다 안정적이고
웨이퍼가 좀 폐기되는 일 때문에 실적이 약간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딥시크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만에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챗GPT가 1억 명 넘는데 2주 걸렸고요. 틱톡이 9주 걸렸고요. 핀더더라든지 위챗, 인스타그램이 2년 걸렸대요. 왓츠앱도 3년이 걸렸는데 이걸 7일 만에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절기간 3대 통신사, 중국에도 3대 통신사가 있대요. 여기에 딥시크의 오픈 모델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통신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좀 재밌는 그런 장표인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딥시크가 없을 때는 네. 챗 GPT가 사용자 수 1억 명을 얼마나 빠르게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가 딱 요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딥시크가 딥시크 왔어요. 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딥시크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는 상하이에서 개발자 행사가 3월 25일에 열리게 되는데 중국 버전의 AI, 중국 버전의 애플 인텔리전스가 조만간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인데요. 지금 딥다이브인 애플 인텔리전스 앤 머신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하이에서 3월 24일에 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오늘 좀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TSMC가 트럼프 반도체 정책에 협조한다. 미국 투자 오늘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첫 이사회가 TSMC 열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픈 AI가 상반기 TSMC와 브로드컴을 통해서 자체 AI 칩을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죽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엔비디아 H100을 활용한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조그맣게 써놨는데 중국에서 있는 중신건투증권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금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산업 소비가 금융 요인에 이어서 금속 가격을 더 올리면서 공급이 제한적인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더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관세까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국유 자동차 기업들이 기업 재편 계획을 발표했고 다른 기업들과 기업 재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재편이 되면서 기술력이 더 올라가고 더 효율화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이런 가운데 샤오미의 레이지 회장이 신모델 YU7의 1000km 자율주행 동계 외부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겨울에도 1000km를 가나 봐요. 네, 뭐 그렇고요.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모습이고요. 네, 1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도매 판매량이 YOY 기준 31% 늘었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 테슬라 판매량은 6만 대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늘었는데 부품 수입액은 많이 좀 1%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라는 점도 자동차권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넘겨버렸네요. 여기까지 아시아에서 살펴볼 만한 주요 뉴스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뜨겁게 커뮤니티를 달군 소식이 방금 전에 이제 중화권 소식 중에 네. 이제 BYD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BYD에서 뭐였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름을 발표했는데 이름이 갓사입니다. 신의 눈. 신의 눈이라는 오늘 그 BYD 본사에서 저녁에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BYD의 미래라든지 기술들에 대해서 쭉 좀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가스아이가 탑재된 모델이 21개고요. 10만 위안 이상의 차량에는 모든 시리즈에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전 모델에 ADAS 탑재를 다 추진하겠다. 자율주행 보급의 큰 장애물은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우리는 자율주행을 모든 모델에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뭐 BYD의 자율주행 실력은 중국 본토 내에서 일단은 가능했는데 상당히 애초에 좀
좋은 호평들이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에 맞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 내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는 사업적인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영상이 확보가 되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게 중국이 유튜브가 안 돼서 저희가 찾았는데 사진은 한 장 있거든요. 네, 유튜브가 안 되다 성능을 보니까. 가늠할 수 있는 화면이 좀 나오게 되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으로 한번 와 보도록 하시죠. 현재 프리마켓 상황 저희의 예상보다는 좋아서 프리마켓이 좀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오일 가격이 1% 이상 좀 오르는 점이 조금 우려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변동 없이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0.5%, S&P 500과 나스닥 100 퓨처스는 0.5에서 0.8% 정도 풀이장에서 올라주고 있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유럽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오늘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유럽에서 보기 힘든 느낌의 컨퍼런스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네. 오늘 프랑스에서 프랑스 AI 액션 서밋이라는 게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EU의 집행위원장인 우르슬라 폰데이 라이엔 그리고 독일의 숄츠 총리, 캐나다 트리도 총리,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샘 알트먼, 구글의 딥마인드 CEO 등등이 참여해서 이 프랑스가 지금 AI를 유럽에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온 얘기가 1,09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민간의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 서밋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프랑스에서도 날라올 소식이 상당히 장중에 많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300억에서 500억 유로 수준으로 투자를 받는다라는 발표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스타게이트에 뒤지지 않겠다라는 유럽의 움직임이 생존에 이제 몸부림치는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네, 안 그런 게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유럽은 생각보다 뭐 물론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 많지만 오히려 중국보다도 시총이 큰 회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 산업의 재편에 발맞추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AI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좀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전기차 부분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죠. 우리는 역사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있어 이러면서 그 역사를 가져가다가 지금 약간 삐끗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가족들이 쭉 좀 도착을 해서 막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까지도 지금 전해졌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이 서밋에서 나오게 될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일정 체크하면서 자 지난장까지 한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정이 심플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롬 파월의 입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CPI와 PPI가 나오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세븐의 실적 발표는 이제 이번 주에는 없긴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형급 이상의 큰 시총을 가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헬스케어 단이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에 많이 나서고요. 다음 주에는 소비 단이 실적 발표에 많이 나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장표를 오랜만에 한번 열어봤는데 2월 17일 날 조지 워싱턴 데이입니다. 그런 말로 그냥 대통령의 날입니다. 대통령의 날 휴장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자 2월 이번째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청문회에 발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가게 되는데요. 제 기억에 저번 청문회 때는 첫날에 큰 발언이 있었고 사실 두 번째 날은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둘째 날까지 시장을 출렁이게 했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출발을 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의회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굉장히, 공격적인 네, 주고받기가 질문들.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고용 트렌드, 고용 추세 지수가 나오고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오늘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내일 00시 이제 자정이 되면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네. 계속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연은 총재들이라든지 이사들의 발언이 많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들이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 총재와 이사들의 발언 시간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세맥 총재라든지 메리 데일리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미셸 보먼 의원은 또 강경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줄지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정보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이 내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에는 모기지 신청 건수와 함께 여기 30년짜리 모기지 금리도 같이 발표돼요. 그래서 장 전에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이 지수도 체크해 보시고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파월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의회에 출석한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에너지 정보청의 원유 재고량도 수요일에 나오는데 새벽 3시에 보통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자정 30분에 나온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벽 3시에는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습니다. 10년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10년물 가격 형성이 어디에 되는지가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요일은 뉴욕의 존 윌리엄스 총재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PPI가 나옵니다. 화요일 날 CPI가 나왔고요. 그리고 PPI가 목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물가의 현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1월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천연가스 재고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와 수출입 물가, 산업 생산, 기업 재고, 댈러스 연은의 로리 로건 총재의 발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는 물가와 함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일반적인 업황 지수들이 상당히 포진 많이 돼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벤트까지 제가 한번 오랜만에 또 가져와 봤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슈퍼볼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아침 8시부터 생중계가 시작돼서 시작 딱 보실 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우리나라 증시를 대비하시면서 이제 옆에 틀어놓으시면은 어떤 게 많이 나오나 막 재밌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맞붙었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0대 22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 우승은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오호. 우승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룰도 이제 알고 볼 줄 알지만 네. 사실은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원사이드 게임이었고 무려 32대 0에서 40대 2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2대 0까지의 그 게임이 얼마나 재미없었겠습니까? 다들 막 허탈감에 막 TV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일런 허트라는 선수가 MVP를 탔고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선수는 일단은 패퇴하게 됐다 이런 네. 말씀 드리는데 요게 이제 그냥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가 무엇이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중계방송사 주관사가 폭스 TV였습니다. 폭스 TV가 주관사였고요. 드래프트 킹스 요거 이제 스포츠 도박 관련된 gambling 업체죠.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배트 MGM 이름부터 MGM이잖아요. 카지노 회사가 MGM인데 배트 MGM 여기도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체 상당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광고가 뭐 어떤 게 좀 눈에 띄었나라는 이제 시장 그 컨센서스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가 정말 수십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30초에 프라임 타임에는 30초에 800만 달러짜리 광고까지 등장을 했다 그럽니다. 800만 달러. 참고로 만 달러가 1,000만 원이니까 800만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네, 30초에 거의 100억을 태우는 100억 이상 맞죠? 네. 그 정도를 태우는 단가도 찍혀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네. 또 주목이 되고요. 슈퍼볼 시청률도 상당히 호조적이었다.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픈 AI가 이번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네.
오픈 AI의 광고, 저는 AI가 만든 줄 알았더니 사람이 모두 제작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3부쯤 가서 저희가 시간이 좀 되면 오픈 AI 광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UBS 파이낸셜 서비스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요. 네. 내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큐리티 파이낸셜 서비스 컨퍼런스 이틀 연속으로 이제 금융 관련 서비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요. 네. 스티펠에서 운송과 물류 컨퍼런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트랜스포테이션과 여기는 로지스틱스니까 대체적으로 유통 관련 네. 차량인데 유통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유사한 얘기로 리비안에서 네. 아마존에 납품했던 전기벤을 다른 회사에게도 납품하겠다라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오늘 좀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수요일 되면 울프 리서치의 자동차 테크 반도체 컨퍼런스인데 울프 리서치가 이걸 다 하냐? 다 하죠. 여기는 레거시 칩 제조업체인데 네. 자동차 위주의 레거시 칩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테크 자동차 반도체 컨퍼런스를 열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앱티브 제너럴 모터스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투자자의 날이 수요일에 열리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 만드는 부문도 있는데 요거를 분사를 곧 한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웨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고요. TD콘에서 항공과 방산 컨퍼런스를 12일, 14일경에 연 3일 동안 열게 되는데 로키드 마틴, 로켓랩, 아처 에이비에이션이 오.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 특히 로키드 마틴과 이 로켓랩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지 상당히 또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오펙의 원유마켓 리포트 월간으로 나오게 되고요. 금요일이 재밌어요. 나이키 이제 에어 조던 있잖아요. 네. 에어 조던. 우리가 아는 네. 그거. 40주년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40년이나 됐어요, 이게?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가 40주년 기념일이 금요일이라 그래서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밸런타인데이네요. 아, 일부러 그렇군요. 맞춘 것인지 약간 선물용으로 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도 네. 에어조던 40주년 뭐 포스 원 아, 이런 그런 게 모델들 있어요? 약간 복각형 이런 거 벌써 팔더라고요. 아. 상당히 세일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나이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날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산기업 카르만 홀딩스라는 곳이 상장을 금요일에 하게 되는데요. 오. 여기가 상당히 지금 안두릴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방산 기업이라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의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화제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미사일에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카르만 홀딩스 KRMN으로 상장한다. 네. 그리고 14일 날 여기까지만 보면은 13F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1억 이상 투자라는 기관이라면은 이거를 제출을 제출을 해야 해야 되죠. 되는? 그래서 뭐 빌 에크먼이 뭘 샀느니 그다음에 버크셔 웨이가 뭘 샀느니 돈 말씀드리는데 또 그거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옵니다. 정리를 해서 이 13F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들 쭉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약 들어온 소식들 간단하게 있어서 전해 드릴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시에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언급이 없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장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비아디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좀 뉴스들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EV 소프트웨어의 딥시크 AI를 통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나오는 이야기가 유럽 자동차 업체들과 풀을 구성해서 탄소 배출권 판매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또 저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은 테슬라가 또 이제 팔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테슬라 주가 상황부터 보면요. 프리장에서는 358달러, 약 1% 정도 빠진 채 프리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큰 주식 중에는 지금 거의 유일하게 빠진 채 본장 대기를 하고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새 흐름이 좋지는 않았다는 않죠.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문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사실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뭐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딥시크의 관세 계속해서 두드려 맞기만 했던 미국 증시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오를 건 또 오르고 오를 섹터는 또 올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히 지난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또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때문에 좀 전반적인 기업들의 변동폭이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팔란티어와 같이 조금 이번 관세나 전반적으로 팔란티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관세에 대한 영향도 적고 또 상대적으로 또 자본 지출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적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또 메타는 거의 15일 연속 거래 일 기준으로 상승을 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도 이 관세는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일어날 변동성이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적합한 섹터들은 좀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도 관세 나름이다라는 게 지금 평가가 갈리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YTD가 무려 22%더라고요, 벌써. 오, 벌써요? 네, 엄청난 2월 성장세를 오늘 보여주고 2월 10일인데? 있는데 네. 물론 그 이제 나머지 10개월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켓 상황 정리하신 거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또 지난 한 주 동안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 마감하면서 좋지 못한 시장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또 하락했던 자산이 있다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6.5%라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했지만 반대로 실제 금은 1.8%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시장 밖에서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점점 이제 3,0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 IB들이 계속해서 이제 3,000달러 예상가를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금이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P 500에서 섹터별로 이제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 이번 실적은 좀 지난주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와 같은 여러 기술 섹터들이 조금 시장을 많이 이끌었는데 지난주는 이제 부동산과 에너지 그리고 이 두 섹터가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산업재와 그다음에 임의 소비재는 시장에서 좋지 못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섹터별로 좀 특징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섹터별, 즉 부동산 섹터 특징주 같은 경우는 이 캠덴 프로퍼티가 있었습니다. 캠덴 프로퍼티는 부동산 섹터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런 주거용 리트 기업인데요. 한 주 기준으로 4.79% 상승을 했는데 결국 먼저 부동산 섹터 전반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소폭 지난주에 하락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또 캠던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는 텍사스 퍼시픽 랜드라는 기업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먼저 관세 유예에 따른 전반적인 안도감, 그리고 오펙의 어떤 1월 생산량 감소 이야기, 그리고 이란이 전반적으로 단결을 촉구하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이런 에너지 섹터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이제 좀 좋지 못했던 섹터인 이 산업재와 임의 소비재 섹터를 좀 살펴보면 먼저 산업재에서는 이런 미국에서도 이런 항공모함을 만드는 조선 기주인 이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좋지 못한 실적과 함께 14.5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지난 슈퍼볼에서 또 광고를 하면서 열심히 자신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시티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또 1, 2년 내에 좀 턴어라운드 자신감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이제 10.69% 주가가 하락하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에어조단의 40주년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는 날짜는 아닌데 네. 일단 기념일이라고는 그날 해요. 낮춰서. 네. 네, 그래서 뭐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워낙에 나이키가 전통적인 이 어페럴 회사이자 슈즈 회사니까 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반등해 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서학개미들의 순매수라든지 거래액을 좀 순위를 매긴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테슬라가 1등이었거든요. 네. 이번 주도 테슬라가 1등인지 지난주에 좀 안 좋았는데 이탈이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거래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위를 실패했습니다. 좀
굉장히 이제 테슬라가 사실 거래액과 순매수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 거래액 기준으로는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가 정말로 이제 큰 폭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어떤 거래가 커지면서 이제 거래액 기준 1위를 달성했고요. 2위는 테슬라, 3위가 이제 엔비디아였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각각 본주 말고도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도 이렇게 거래액 순위에 함께 올라오면서 현재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서학개미들의 관심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이제 리게틱 컴퓨팅, 결국 양자 컴퓨팅 기업도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또 양자 컴퓨팅 기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이제 대장주로 꼽혔던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서 하락하게 되었고, 이제 리게틱 컴퓨팅이 계속해서 순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위는 이제 지난주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100가 넘게 성장한 이 팔란티어가 7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또 이제 순매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기업이 이제 랭크가 비슷하지만 이제 또 새롭게 들어온 기업 바로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의료 AI 기업인 템퍼스 AI 역시도 이번에 또 새롭게 7위에 랭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료 AI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인이 딱 보이죠. 그냥 뭐 바로 아닙니까 이건?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 템퍼스 이야기를 한지 그 이후에 이제 호재성 재료들을 좀 꺼내놨는데, 아니 딱 매수 얘기하고 나서 쭉쭉쭉 올라섰잖아요. 그리고 스타게이트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AI 관련된 지금 의료 이제 성과들이 좀 AI, 공개가 되다 네. 보니까 템퍼스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템퍼스 AI와 결 같은 게 지금 리커전 테라퓨티컬스인데 이제 둘 다 최근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거다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25%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발표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안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네, 이제 월요일부터 트럼프가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부과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미국의 약 408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일으킨 상품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철강 노조는 좀 더 강경한 편이고, 또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트럼프의 목표에 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좀 키우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라도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 US 스틸, 결국에는 이 US 스틸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지난주 일본과 회담을 마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소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투자는 하는 것은 되지만 대주주가 되거나 인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자신이 부과할 이 관세가 US 스틸을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며 굉장히 이런 자신의 관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관세, 과거 1기 시절에도 한번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철강 1기 같은 경우 이 철강에는 한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 왼쪽 위에 있는 제가 준비한 표 장표를 보시면 이 과거에도 캐나다와 미국 양국 모두에서 좀 높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강행을 했고, 그 결과는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장표를 보시면 그 기간 동안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 모두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결국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게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세 면제를 허용하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을 좀 잡았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이런 관세 자체를 부과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나 협약을 지난 1기처럼 할지는 아직까지 불명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확실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퀘벡에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60%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증가하며 결국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이번 관세로 인해서 US 스틸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매겼지만 최종적으로 뭐 캐나다 이제 면세를 해준 것도 있지만 결국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그로 인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결국 회사 자체가 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리오틴토 같은 이런 대규모 이런 철강과 이런 광물 거대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다만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광산 기업인 알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유에스틸 프리마켓에서 주가 4.2%나 지금 어허.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리오틴토 이제 철강 업체죠, 채굴 업체죠,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도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지만 네. 미국에 있는 상장사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 가능하다라는 내에 것도 있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관세 부과 대상에 25%씩을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입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드는 나라들이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를 왜 얘기했을까요? 제가 프랑스 스타 왔나 봐요.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한국 요런 나라들이 관세 대상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강 제품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과 대상이 되면 조금 아무래도 좀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1시에 행정명령 서명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 아닐지 약간 우려는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뭐 발표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또 하나 행정명령 가능성 있는 게 바로 상호 관세입니다. 이제 사실은 관세라는 것이 이제 서로 호혜적인 관세 부과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상호 관세를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만큼 우리 관세 부과니까 우리도 부과할게라고 주창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호혜적인 것이. 네, 이게 호혜적인 것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뭘 발표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 이런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좀 부과하는 이런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먼저 상호 관세 결국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발표할 것이고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다라고 하며 이제 내일 또는 모레 이제 한번 정말로 어떻게 관세가 발표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로 현재 무역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자신들은 무역 적자를 봤으며 그로 인해 36조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이런 상호 관세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를 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3.3% 그리고 무역 규모를 고려한 평균값을 보면 한 2.2%로 확실히 좀 관세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곳이 미국의 관세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들인데 먼저 멕시코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6.8%의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는 멕시코보다는 적지만 이제 3.8%라는 이런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가 적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관세를 살펴보면 이 관세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표에서 이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곳이 바로 이제 결국 자신과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와 그리고 미국이 반대로 내고 있는 관세가 딱 알맞는 그 선이 이 빨간색 선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미국을 상대로 더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미국에게 내는 관세는 더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한테는 관세를 많이 내고 많이 부과하고 반대로 미국한테 관세를 내는 경우는 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에 2%만 관세를 납부하고 반대로 이제 미국한테는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오른쪽 선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인데 이 국가들 모두 지금 관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관세가 되게 많은 국가들에게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많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예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아이비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아이비들의 반응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세 이후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힘이 결국 관세 영향보다 강할 것이다. 분명 관세 시행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규제 완화 등 영향이 관세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S&P 500은 올해에도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고 또 산업재, 금융섹터, 에너지, 통신 서비스를 여전히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한다라는 아이디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있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전쟁 2.0은 좀 1.0과 다르다라고 하며 오히려 좀 우려 섞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번 관세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반대로 이제 인베스코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관세 결국에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액이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합쳐서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이제 GDP 기준으로 0.1% 미만인데 이로 인해서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오한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를 표했지만 반대로 이제 웰스파고나 인베스코 에셋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관세 부과 대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낮에도 이제 경제방송 저희 이제 딜사이트를 봐도 네. 뭔가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거랑 네. 낮 방송의 톤이 다르죠.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저희 이제 다르죠. 미국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증시에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 낮 방송의 코멘트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결이 다른 느낌도 느껴지죠. 드는데 네. 자, 요것도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해서 상호 관세까지 이루어지면 또 분석이 또 나오겠죠. 네. 그걸 통해서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준영 연구원이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를 어허. 가져오셨는데 이거 네. 웬일입니까? 비트코인 사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비트코인 그때 한번 투자했다가 결국 제거 비트코인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 이후로 맞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또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주요 자산들 중에서는 6.5%라는 또 가장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또 캐시우드가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캐시우드는 뭐 비트코인이 뭐 수십만 달러, 뭐 100만 달러 간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 케이스가 워낙에 계속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긴 한데 어떤 네. 얘기를 좀 내놨습니까? 네, 캐시우드는 역시나 좀 워낙 유명한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더 되게 놀라운 숫자들을 많이 말했는데요. 불 케이스 기준으로는 1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베어 케이스 기준으로도 2030년에는 최소한 31만 달러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원인으로는 기관의 투자의 증가, 그리고 이제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화, 그리고 신흥시장이 좀 안전자산 채택하는 것, 그리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 그리고 기업 자산, 그리고 기업들이 좀 자산으로, 좀 현금성 자산으로 퍼센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금융 서비스의 성장, 이 6가지가 이제 주요 요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불 케이스인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체 금 가격이 한 60%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전반적인 이 외환 보유고 중에서도 이제 금이 한 전체 외환 보유고의 13% 정도가 이제 전체 글로벌 평균 값으로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한 절반 정도의 7% 정도는 국가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다양한 전망을 했는데, 그럼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추가로 말해서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금보다 공급량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4년도에 결국에 이제 4번째 반감기를 맞이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연간 공급량이 1.8%였는데 반감기가 오면서 이제 0.9%로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공급이 그래서 주둔을 줄었고, 또한 금 같은 경우는 연평균 공급 증가율이 약 1.5%인데 이보다 이제 금보다 낮은 공급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현재까지 94% 채굴이 되었는데요. 채굴 속도도 지금 4년마다 반감기로 계속해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비트코인도 얼마 없지만 그 코인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채굴되는 속도가 줄면서 이제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또 그 외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투자자들의 수요는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 기업들 중 74개가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현재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추세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TF 출시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ETF 결국 거래 첫날에 약 40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이제 금 ETF가 물론 좀 과거이긴 하지만 ETF 출시된 지 한 달 동안 유입액이 12억 달러였습니다. 즉 한 달간 유입액 12억 달러인 것보다 훨씬 더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하루 만에 이렇게 유입이 된 건데요. 특히나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보라색이 이제 비트코인 ETF의 유입액과 그 유입액의 기간이고 반대로 이제 검은색이 좀 회색이 이제 금의 ETF 유입액과 또 그 기간입니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의 ETF가 빠른 속도로 이 금 ETF의 이런 유입액을 뛰어넘고 있는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시 11개월 만에 금 ETF가 8년간 모아왔던 이 유입과 유사한 수준의 지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이제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기관이랑 투자자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거래량과 장기 투자자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거나 굉장히 극소수들만 있었는데요. 이제 현재 근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3년 이상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왼쪽에 있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량인데요. 이제 장기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이제 룬스라는 이 비트코인으로 대체가능 토큰을 발행하는 이 프로토콜인 이 룬스가 지금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지 않다 보니 시중에서는 물량이 감소하여 그래서 이제 좀 거래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이 캐시우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캐시우드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2030년에 최소 30만 달러, 최대 150만 달러를 좀 예상한 건데 과연 이제 비트코인 정말로 이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5년 만에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장표 내용만 보면은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된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뭐 이런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가능성이고 이제 워낙 투자할 때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자산이다 보니까 네, 투자하실 때 조금 그 부분까지는 함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이 변동성이 큰 점 여러분들도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오늘 관련해서 하나만 지금 제가 예. 확인한 뉴스 전해드리면요. 일본 파이낸셜 서비스 에이전시, 그가 일본 금융청에서 암호화폐를 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감세를 도입하며 ETF를 승인하겠다. 라고 일본에서 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되는 세상이 됐네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 코인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한 곳입니다. 어허. 이른바 웹3를 일본이 다 먹겠다. 왜냐면 웹2의 그 온라인 시장은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못 오프라인 가져갔잖아요. 막 소니,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성공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이 망해서 네. 이제는 코인을 우리가 가져간다. 아하. 그런 게 이제 티가 슬슬 나는 것 같아요. 네, 개장까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프리장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0.8% 상승이고요. 다우가 0.5%, S&P 퓨처스가 0.5%가량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좀 기대가 됩니다만 테슬라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FSD 13 버전에서의 사고 소식도 좀 전해진 것 같아요. 네. 1%가량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점차
점차 푸른색, 초록색이 좀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는 종목들 맥도날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 먼저 개장까지 4, 3, 2, 1 1 출발합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생각보다 주말 동안 관세 우려가 많았는데 나쁘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다우가 0.6%대, S&P 500이 0.5%, 나스닥도 0.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러셀 2000만이 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2% 하락입니다. 지금 다시 리프레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0.5%, 브로드컴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TSMC와 브로드컴을 통해서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7%, 애플도 0.6%, 메타 오늘도 오르네요. 과연 또 오를 수 있을지 16거래일 연속인가요?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구글이 0.6% 상승 출발합니다만 테슬라가 목표가 하향 소식도 있고 뭐 중국에서 인도 대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라클이 0.5%, 팔란티어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티넷도 0.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AMD가 1% 오랜만에 올라주고요. 퀄컴도 함께 1% 이상의 상승입니다. 온세미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3% 하락 출발하고 있고 우버가 4%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프트에서 소식이 있었는데 26년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 댈러스에서부터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졌었는데 오늘 우버도 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내일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슈마컴도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맥도날드가 3.8% 강세 출발로 동일 매출 매장이 조금 늘어난 것에 대한 실적을 해석하면서 4% 강세 출발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소폭 하락입니다. 나이키가 1.4%대 상승인데 슈퍼볼에서의 광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계속 뜨더라고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킹 홀딩스라든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오르네요. 사실 CDC에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내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무슨 병이 일어났다라는 게 주말 동안 전해졌었거든요.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소식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오랜만에 3%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비재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코스트코와 월마트를 제외하고는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단이 확실히 좀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소모빌이 1%, 쉐브론도 함께 1% 상승이고요. 확실히 철강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코아라든지 스틸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이 5%, 7%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스트라도 2.6%,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2%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16개 주에서 원전과 관련돼서 협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오늘 금융주단에서는 카드사 관련된 종목들이 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입니다. 웰스파고가 1.4% 하락이고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 소식과 함께 2%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일라이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슨 등 신약 관련된 빅파마들은 혼조적인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플랫 쪽에서는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올라가는데 휴메나가 3%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사채가를 좀 또 다시금 찍을 것 같네요. $1,023 지나가면서 호조적인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T모바일 같은 경우도 그 슈퍼볼에서 광고를 했는데 T모바일 고객에게는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좀 무료로 일정 기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9% 상승 출발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T모바일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1% 정도 네. 올라주는데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홈 어플라이언스 관련된 기사가 블룸버그에서 한 차례가 더 나왔습니다. 그 책상에 놓는 기기 네, 이외에 책상에 놓는 기계와 네. 이제 벽에 붙이는 뭐 그거를 우리말로 제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뭐라고요? 홈패드라 그러나요? 패드. 네, 홈패드? 월패드. 네, 월패드. 네. 월패드에 대한 내용이 마크 거먼 기자에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책상에 놓는 작은 로봇은 심지어 올해부터 양산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소식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대를 받고 있고요. 네. 조금 전 말씀 주신 T모바일의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가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서 베타 서비스가 배포되는 내용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네. 그 내용도 오늘 강세 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이 관측이 되는데 색깔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14%대 급등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알코아 같은 종목들도 볼까요? AA, 티커명 AA입니다. 알코아가 현재 2%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US 스틸도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스틸 다이내믹스도 한번 볼까요? 스틸 LD였나요? 맞네요. 스틸 다이내믹스도 4%대 강세인데 결국에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거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일 것 같네요. 13%대 급등으로 철강 관련된 종목들, 관세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오늘 가장 강합니다. 참고로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최근에 US 스틸의 인수 의사를 타진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합니다. 때문에 오늘 US 스틸에 대한 투자 관련된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이후 네. 계속해서 탄력을 좀 같이 받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맥도날드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오르더니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개장을 하면서 4%, 4.7%까지 네. 지금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 오늘 어닝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어닝을 급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왔는데 오. 조정 EPS 네. 하회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하고 다르죠? 네. 조정 EPS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요. 매출도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라서 SSS인데 요게 지금 플러스가 찍혔다면서 시장 예상치를 0.5% 정도 아니죠. 1.5%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매출의 지금 부활 조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감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호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1.4%가 빠졌는데 미국이 빠진 이야기는 저희가 맥도날드를 작년 말쯤에 기억해 보면 무슨 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파 파동이 네. 1517균이 발견되면서 이제 양파를 쏙 빼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매장에서 다 뺐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4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빠졌습니다. 양파 매출이 빠진 게 10월 달이거든요. 10월에서 11월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이 Q4 어닝에 포함이 됐고요. 국제 시장에서는 1.1% 그리고 라이선스 시장에서는 4.1% 정도 올랐다. 라면서 이제 국제 무대,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호조적인 것이 이번 오늘 주가 흐름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이 2% 올랐고 순이익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매출 성장이 2% 정도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이제 고정 환율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게 역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정 EPS 매출 다 빠졌죠. 네. 그러니까 매장 매출이 글로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타진하는 분위기입니다. 흐름이 이제 매출 흐름 보시면 23년도 1분기부터 했을 때 오락가락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번에도 주가가 빠졌던 3분기 실적 발표 때 매출보다도 지금 떨어진 것인데 글로벌 매출이 올랐다고 하면서 지금 올라주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EPS도 빠진 거 보이시는데 좀 예상과는 좀 다르죠. 주가 흐름 자체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대통령의 힘인가 봅니다. 대통령의 힘인가 봐요. 지금 맥도날드는 4.6%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그 양파 파동 이후 정도의 지금 이전의 흐름을 지금 회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4.3%로
지금 주가가 306달러 지나가고 오.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가 약간 상승폭 줄이고요. S&P 500이 6,050선, 나스닥이 0.8% 강세인데요. 지금 막 전해지는 게 독일에서는 숄츠 총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은 보복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브라질도 트럼프의 철강 관세 이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겠다. 브라질도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손에 꼽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25% 관세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할 경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상파울루 신문이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 철강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이고 많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최고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부과 대상에는 아마존, 메타,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파벳 소유의 구글 등이 포함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브라질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은 미국의 빅테크 태클 걸기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X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송을 걸면서 뒷발을 잡는 네. 그런 것도 불과 한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도 브라질이 어떤 대응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온 게 있어요. 네. 원산지별 미국 철강과 아하. 알루미늄 수입량을 봤더니 네. 방금 알려주신 브라질이 3위고요. 캐나다가 압도적인 1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 이제 1등이 캐나다, 2등이 멕시코, 이 두 개는 지금 확실시 되죠. 그렇죠. 브라질, 중국, 대만, 사우스 코리아 아우. 이 순서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 알루미늄에서는 순서가 더 올라가요. 네. 알루미늄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사우스 코리아 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EU의 지금 악재이기 때문에 숄츠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2018년에 70억 달러 품목의 관세를 부과했고 그때 EU가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리바이스 같은 것에 이제 보복 관세를 했고 2021년 협의가 되면서 일단 관세 부과는 중단됐는데 문제는 오는 3월 말로 네. 그 협의가 확정된 게 없어진대요. 그게 날짜가 끝나는 거군요.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할지 미국과 EU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이니까 지금 숄츠 총리가 훨씬 더 강경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보복관세 산다.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사면초가 분위기긴 한데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이제 프랑스 AI 서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유로스톡스도 0.5%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또 사채가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중국이나 아시아권에 비해서 많이 작아진 유럽입니다만 그래도 지수 자체는 사채가를 찍어가고 있는 유로스톡스 600이기 때문에 네. 지금 참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럽 증시도 지금 현재는 잘 가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프랑스의 AI 서밋이 마크론 총리와 모디 총리가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의 기업들도 사실 영어가 되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거기다 미국과의 시차가 딱 12시간으로 굉장히 그 성장 동력에 대해서 자신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와 함께 AI 서밋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양한 이야기가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가 2.7%까지 상승폭을 꽤나 많이 시원하게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133달러까지 회복을 해내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로드컴도 2% 이상의 상승이고 오늘 어도비가 3.7% 오르거든요. 어도비가 사실 저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무슨 AI야? 약간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잖아 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참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데 테슬라만 2%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저는 아쉽고요. 빅테크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또 에너지, 철강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파이낸셜 섹터 약하고요.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 약하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쉽지 않고요. 지금 컨슈머 디펜스 쪽도 약간 빠지고 에어로 디펜스 쪽은 보합권 정도의 수준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비단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2%, 램리서치가 2.7%, 델 같은 경우도 2.4%,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1.6%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암페놀도 올라가고 있고 인텔도 오랜만에 2.9%, 3%까지 좀 올라주고 있고요. 포티넷도 생각보다 장 초반에는 혼조적이었는데 2%까지 상승폭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은 빅테크라든지 AI 쪽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칩 관련 이런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는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칩 메이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단도 AI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조금 더 초록색 빛을 세게 보이고 있다는 것도 네. 확인이 가능한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지금, 72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WTI고요.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량이 오펙 플러스 목표치보다 더 적었다라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유가가 조금 더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WTI가 72달러, 브렌트유도 75달러까지 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관세도 사실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지 시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얼마나 관세가 부과가 될지, 실제로 부과가 될지도 현재까지는 솔직히 미확정인데 네. 시장 자체는 AI라든지 오늘 소프트웨어 업종, 특히 TSMC의 1월 매출 발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반도체들이 그러네요. 올라가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는 ARM만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ARM이 워낙 잘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이제 쉬어가는. 차익 실현이 좀 출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고 네. 있고요. 맥세븐에서는 테슬라만 2.7%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또 틱톡을 안 산다고 나는 필요 없어. 대놓고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또 약간 기대감이 식은 측면도 있다라는 네.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밤의 비주라 이렇게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정말 순식간에 끝났네요. 저희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한밤의 비주라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2부에서 만나요. 스테이 튠. 안녕.